자, 계속되는 책 5권 국가의 소득 챕터 2 사회의 일반적이거나 공적인 소득의 근원. 이 챕터 2에 대해서 이 부분 일반적이거나 이 부분을 한 번에 읽어본 적이 없네요. 계속 틀리네요. 사회의 일반적이거나 공적인 소득의 근원. 파트 2 세금. 아티클 3 노동임금에 매기는 세금.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식량의 평균값에 의해 정해진다. 노동 역시 일반의 재화처럼 노동은 공급자가 노동자들이고요. 수요자는 기업가들, 사용자들이죠. 그거에 대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노동임금이 달라져요. 그런데 어느 밑으로 이하는 떨어지지 않아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어차피 굶을 거 왜 일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현대사회는 좀 바보 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 최저임금이 없으면 사람들이 굶으란 얘기냐 뭐 이딴 얘기 하는데 그거는 무식하고 사악한 정치꾼들의 구호 선동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개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요. 어느 선이 최저선인지는 그 선이 먹고 살 수조차 없는 선까지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 그냥 안 하고 마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누가 일하고 죽겠어요. 그냥 죽고 말지. 그거예요. 그게 최저임금 선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발달한 산업국가는 이 최저임금, 먹고 사는 수준을 논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치게 지나쳐 있어서 그거보다는 훨씬 상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뭐 쌀이랑 뭐 최소한의 반찬, 뭐 간장이랑 뭐 참기름 정도로 더 할까요? 한 달에 한 사람이 먹는데 얼마 들까요? 한 3, 4만 원 들래나요? 이 3, 4만 원은 무슨 짓을 해도 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 뭐 먹고 사는 값을 논하는 건 이미 무의미하다고요. 그런데 임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같아질 만큼 임금은 오른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임금을 논할 적에 네트냐 그로스냐 이런 걸 논해요. 실제로 내가 받는 게 얼마냐를 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세전, 세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들 쓰는 용어죠. 왜 그런 용어가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세전, 세후를 논할 만큼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연봉 2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받던 시절에는 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연봉 5천, 7천, 1억 이런 사람들이 흔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꽤 떼거든요. 그러니까 세전, 세후를 논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직을 할 적에 그래서 세후 얼마입니까를 물어봐요. 왜? 세금 계산 일일이 본인이 하기 귀찮으니까. 세후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세후 얼마입니다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세전, 세후 이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냐? 그만큼 많이 뗀다는 얘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세전 연봉 얼마인지는 관심 없고 그래서 내가 손에 쥐는 게 얼마냐를 논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100실링을 받는 노동자에게 20%의 세금을 물리면 120실링을 받아서는 96실링만 남게 되므로 120실링이 20% 세금이니까 24실링을 띄는 거죠. 그러니까 96실링만 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죠. 왜? 100실링을 받아야 되니까 96실링 모자라잖아요. 세금 얼마 뜨든 상관없이 나는 96실링 받으면 안 된다. 100실링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120을 주든 150을 주든 200을 주든 그건 관련 없고 그래서 나한테 남는 게 얼만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96실링 남는다. 아, 나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올려줘야죠. 그럼 125실링을 받으면 20% 띄고 100실링이 되므로 임금은 25%가 오른 125실링이 된다.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면 그거에 산술급수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총합의 퍼센티지를 곱한 것만큼 임금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에 직접 부과하는 세금은 결국 도시에서는 공산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세금 올려서 누구 좋은 일 시키냐?
아니 노동자들은 급여가 올랐잖아요. 그럼 급여가 오르니까 모든 공장들이 다 생산 원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 물건값이 올라요. 그 근로자들은 임금을 올렸는데 물건값이 오르니까 사실상 이게 액수가 많아지면 뭐예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많아지면 뭐예요? 그 돈으로 얼마만큼 누리면서 사느냐가 문제인데 별로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급여는 올랐다고 하는데 수치만 올랐을 뿐이지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 100만 원 받던 시절에 김밥 천국에서 2,000원 가지고 김밥하고 라면 세트로 먹던 게 200만 원 받으면 뭐예요? 2배 올랐는데 김밥하고 라면 세트가 5,000원이 돼서 2배가 더 올라버렸으면 그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더 작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리네 마네 이런 얘기가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땅 임대료를 깎아 지주에게 전가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절대적으로 내려갈 수 없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노동임금과 자본이익과 땅 임대료 중에 노동임금도 절대로 내려갈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왜? 먹고는 살아야 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하로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왜?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일 안 하고 죽어버리니까 노동자들도. 죽기 전에 폭동이 일어나죠. 그거는. 그 다음 두 번째 자본이익이 어느 선 이하로 떨어지면 자본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하고 말지 내가 뭐하러 피곤하게 그거 돌려가지고 손해를 보고 앉았어. 이익이 보장이 안 되면은 내지는 큰 이익이 기대되지 않으면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익도 떨어질 수 없어요. 땅 임대료는 그것들 노동임금과 자본이익을 빼고 난 나머지로 주어지는 게 땅 임대료거든요. 어떤 물가가 올라간다, 노동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만큼 땅 임대료는 깎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한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른 임금으로 인해 노동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먹고 사는 선에서는 보다는 한창 상회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수요가 감소할까요? 연쇄적으로. 노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관광산업, 레저산업, 그 다음에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애들 장난감 이런 것들은 확 수요가 줄어요. 경기가 둔화되죠. 세금으로 인해 노동고용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면 결국 감소한 생산량에 비해 노동가격은 높은 것이 되며 이 부담은 지주와 소비자가 지게 된다. 왜 자본가는 이 부담을 안 질까요? 자본가는 그냥 안 하고 마니까. 만약에 자기한테 부담이 전가된다면 그냥 안 하고 마니까. 이런 세금은 이상하고 파괴적이지만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다. 파괴적이다. 노동임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파괴적이다. 제일 나쁘다. 이 스웨덴 같은 나라. 땅 파서 먹고 사니까 이런저런 착한 짓들을 해보지만 파괴적인 짓들을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을 5천만 원 받는 사람한테 3천만 원 세금을 떼가는 짓들을 했었어요. 스웨덴이. 파괴적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지역별 평균 임금을 산출해 노동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보헤미아, 체코에서는 계층을 나눠 세금을 물리고 있다. 파괴적이다.